예, 오늘은 교양의 세계사 5번째 시간으로 고대의 지역별 농산물과 가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각 대륙에 이동을 해서 분포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인류가 각 지역에 가면서 거기서 어떤 그 농산물을 거두고 어떤 가축을 키워서 이렇게 현재까지 살아왔는지 그 각 지역의 그 특산물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도 보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어떤 가축을 키워서 우리 인류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었던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제일 먼저 그 문명이 탄생한 곳이 세계의 그 4대 문명지로 생각을 했는데, 첫째가 제일 그 비옥하게 농산물이 거둬졌던 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. 여기서는 그러니까 관계 농업이 처음 시작돼 가지고 인류가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인구도 증가가 됐고 어떤 그 사회가 형성이 됐다, 그렇게 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고 요 지역,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이 지역에서 먼저 그 수확한 종류가 우리가 지금 빵으로 먹고 있는 그 밀, 그 다음에 콩, 그 다음에 그 이쪽에는 물론 날씨가 더우니까 오아시스도 있었겠죠. 그쪽에서 이제 나는 그 대추화자, 그 다음에 양파, 이런 작물이 여기서 그 수확이 됐다 그럽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쪽에 그 지중해 연안이 이쪽 지역하고 같이 맞붙어 있는데, 그쪽에서는 많이 나는 그 작물이 그 척박하면서도 건조한 데서 나는 그 올리브. 그 올리브로는 요새도 계속 그렇고, 그 그리스 같은 데는 아주 주된 농작물이 된다 그러죠.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식용유나 이렇게 그 사용도 하고, 그 다음에 포도가 다 아시다시피 이 프랑스 지방에는 포도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그 포도로 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, 아직도 그 와인을 만들고,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이 포도로서 또 키우는 아주 특화된 작물의 지역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또 완두콩.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 서부 아프리카 지역, 이쪽이 동부고 이쪽이 서부니까 이 서부 이쪽에 가깝게 발생하는 것이, 농작을 수확하는 것이 깨, 그 다음에 얌 감자라 해갖고 그 감자 중에서도 좀 특별한 그 열대 지방에서 나는 감자가 되겠습니다. 얌 감자. 그 다음에 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여성 볼 수 있는 박 비슷한 수박도 일종의 박 열매 일종이겠죠. 둥그런 그 열매가 생기고 물이 많이 나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또 작물을 짓게 되는 곳이 이 동남아시아가 되겠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이 물이 많고 그 땅이 비옥하고 이런 데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는 것이 쌀이 되겠습니다. 쌀. 우리가 주식으로 살고 있는 쌀. 그러니까 이 중국도 북쪽에는 그 쌀은 매로 안 나고 아주 조항작물 이런 것이 많이 나는데, 쌀은 이 중국 그 양자강 쪽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쪽 이남 쪽에 쌀이 많이 생산된다 그럽니다.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열대작물로서 사탕수수, 그 다음에 타로고구마, 그 다음에 빵나무, 후추는 이 특별하게 옛날에 그 이 동남아에서만 나가지고 그 대륙의 그 유럽 사람들이 제일 탐내는 물품이었다 그럽니다. 그때 고대가지가 아니고 한 15세기, 16세기 같은 제일 큰 수익이 좋은 그걸로서 주로 몰루카 제도라고 인도네시아 요 섬 있는데 이쪽에서 그 나가지고 이 대륙으로 전파가 됐는데, 그때 그 후추만 하나 이 동남아시아 나오는 여러 가지 향신료를 한 배 가득 싣고 가면 수익률이 건 뭐 100배, 200배가 됐다 그럽니다. 그래서 상당히 서구의 그 열강들이 이런 향신료 이걸 노려가지고 15세기, 16세기에는 이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했다 그러죠. 그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, 그 다음에 네덜란드,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
그 나는 것이 또 바나나가 열대작물로서 요새 뭐 필리핀 뭐 이런 적도 부근이나 하고 한 10도고 고위도 따뜻한 곳에서 이 바나나가 많이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밑이 아니고 위로 우쪽으로 이 만주지방, 이 동북아시아 이쪽에서는 또 나는 것이 콩 종류, 그 다음에 파, 그 다음에 양잠은 곧 그 유해고추를 이야기하겠죠. 여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씨를 빼는 법을 개발해갖고 그건 이 비법을 가져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옛날에 비단길로 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하는 양잠입니다. 실크로드. 실크로드가 이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그 험준한 길도 뚫고 사막도 건너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걸 실크로드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무대로 옮겨가지고 중앙아메리카는 이 지역적으로 이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떨어져 있는 독자적인 그 대륙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주 특수한 작물이 발생했다 그럽니다. 그 대표적인 게 이 중앙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옥수수. 중앙아메리카하고 이쪽에 현재 미국하고 남미 그 대륙의 그 중간부를 차지하겠죠. 옛날에 그 유카탄 반도, 뭐 멕시코 쪽에 그 문명이 발달된 그 지역을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중앙아메리카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작물로서는 옥수수. 그 다음에 특별한 그 담배라는 것도 이 중앙아메리카에서 재배가 많이 됐고, 요새 보면 이 카리비안시, 그러니까 쿠바나 이쪽에는 아직도 그 담배의 특산지로서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담배가 이제 종류별로 뭐 시가레트, 그러니까 토바코 이래갖고 요새 권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, 요 잎담배나 이런 아주 향이 좋은 담배들은 지금도 이 캐리비안시 서인도 제도라 그러죠. 서인도 제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답니다. 그 다음에 또 특수한 작물로서는 고구마도 이쪽에서 생산이 되고, 남아메리카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작물로서는 이 감자가 있겠습니다. 감자와 토마토가 있는데, 이 감자는 아주 중요한 그 작물로서 유럽에서는 옛날에 한 15세기, 16세기 콜럼버스가 이 감자나 저런 옥수수, 이 중앙아메리카, 남미 쪽의 그 특산물들을 유럽에다 전파를 시켰는데,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그 남미 쪽에 간 1490년대 후반이니까 15세기부터 이제 유럽 쪽에 이것이 전파가 됐습니다. 그 사이까지는 감자는 별로 이건 그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뭐 중요한 그건 작물은 아니다 그랬는데, 한 번씩 그 유럽에서 그 농사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대용할 수 있는 작물로서 감자가 각광을 받게 됐고, 대표적인 것이 아일란드, 그 다음에 독일은 좀 늦게 됐지만 아일란드에서는 이 감자가 기근이 돼가지고 그때 상당히 한 10몇 년 동안 흉작이 들어갔고, 감자 흉작이 들어서 그때 이민을 많이 간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갔는가 하면 한 18세기 그때 간 게 미국 쪽으로, 그때 이 아일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다 그럽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아일란드 계통의 그 대통령도 많이 배출됐고, 대표적인 그 사람이 전에 그 케네디, 그 다음에 오바마 이런 사람들도 다 아일란드의 피가 섞여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 감자는 독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는데, 프리드리히 2세가 프로이센의 그 1700년 중반에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2세가 이 감자를 상당히 상식을 하면서 널리 퍼뜨려 가지고, 대표적인 그 유럽에서의 그걸로서는 먹는 그 식재료로서는 감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, 특히 독일에서는 감자와 그 다음에 감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돼지를 키우고 이래갖고 거기서 또 발전된 게 그 소세지 같은 거. 독일 농가에서는 자가 그 소세지 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만든다 그러죠. 그래서 지금도 이 감자는 그때가 전파가 돼가지고 유럽 쪽에 전파가 돼서 상당히 그 인류가 먹고 사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. 아주 좋은 그 작물로서 지금도 상당히 그 많이 우리 그 사람들이 상식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작물이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고대 이 각 지역마다 어떤 그 작물이 생산이 돼서 우리 인류한테 기여를 하고
또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, 그 다음에는 그 고대 각 지역별로 그 가축을 사육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는지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인류는 그 농산물을 경작하면서 우리가 가축을 또 키우게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력 대신에 가축의 그 힘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활용도 하고 사용도 했는데, 대표적으로 그 지역별로 그 나오는 가축들이 다음과 같습니다.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, 그러니까 중근동 지역 이쪽이 되겠죠. 이쪽에서 그 키운 그 가축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소, 그 다음에 말, 돼지, 양, 염소, 낙타. 소 같은 경우는 BC 7000년에서 BC 6000년 그 사이에 가축으로 사육을 해서 키웠다고 그럽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육류를 많이 공급하는 돼지. 그건 돼지는 BC 한 9000년 전에 그 중국과 이 중근동 지역에서 그 사육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고기를 제공하게 되었는데, 돼지 같은 경우는 크게 그 농사를 짓는데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 돼지 뭐 거름이나 그 다음에 고기로서, 돼지는 특히 번식력이 강해갖고 소가 새끼를 한 마리 낳을 동안에 돼지는 근 한 10마리를 한꺼번에 놓으니까 상당히 그 번식이 좋고 그 육고기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중국 요리는 이 돼지고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양, 염소 이런 거 이 중근동 지방, 좀 건조하면서 사막 지방에 그 많이 그 오아시스 같은 데서 많이 그걸 했는데, 특히 양이나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의 그 역사나 안 그러면 그 성서 이야기 이런 데서도 이 양이나 염소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그 목동들이 양을 키우다가,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다윗 왕이 본래 처음에는 그 양치기라 그러지 않습니까? 거기서 어릴 때 소년으로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그런 그 성서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양이나 이런 염소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 동물들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낙타가 나오는데, 낙타는 이쪽에 중근동 지방이나 이 사막 지방을 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운송 역할을 해주는 그 동물이 되겠죠. 그래갖고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실크로드나 이런 그 유럽까지 그 머나먼 길을 그 등에다가 짐을 싣고 교역을 할 때도 쓰이던 동물이 바로 낙타였습니다. 그래서 이 실크로드라는 게 중국에서 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주 그 기호품으로서, 아주 그 사치품으로서 유럽으로까지 가져가 가지고 상당한 그 수익을 올렸는데, 그때 그 가던 길들이 그 히말라야 산맥이나 뭐 이걸 가로지르고 고비 사막도 가로지르고 해가지고 간 길이 곧 우리가 요새 이야기하는 실크로드라 그럽니다. 그때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게 이 낙타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와 인더스 지역은 인도 지방 그 북부 쪽을 이야기하겠죠.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했던 곳의 한 군데입니다.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 닭, 그 다음에 물소, 그 다음에 야크, 이런 동물들을 가축들을 그 사육을 해가지고 인간 생활에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직도 이 물소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해 가지고 본래 이 소는 그 함부로 그 취급도 해서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대접을 받는 거지만, 이 물소는 소가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인간을 대신해서 그 변온사를 짓는다는데 경작할 때 인도에서는 본래의 소 대신에 이 물소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죠. 예. 그 다음에 북아시아에서는 이 술록, 북아시아라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의 좀 한랭한 북부지방 이쪽에서는 술록을 그 사육을 해가지고 고기,
그 다음에 가죽 이런 것을 많이 제공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쪽 지역에서는 아직도 술록대를 키워서 그 고기도 제공받고 가죽도 아직 사용하고 있는 그 동물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남북 아메리카로 옮겨서 남북 아메리카는 이쪽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쪽으로 남북 아메리카는 전에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. 인류가 이동한 거는 한 만 몇천 년 전에 그 이동을 했지만 실제 이 북아메리카, 남아메리카의 그 지역이 알려진 거는 콜럼버스가 1492년 그때 이 대륙을 간다 해가지고 그때도 이 북아메리카 이쪽에 도착한 게 아니고 뭐 산살바도르, 엘살바도르 하는 요 서인도제도 이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도착을 아메리카 대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본래 그 명칭이 콜럼버스가 갈 때는 그 대륙의 명칭이 아메리카가 아니었죠. 그때는 그냥 콜럼버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이쪽에 인도로 가가지고 그 금을 찾으러 갔는데 그 도착한 곳이 이곳이 되니까 콜럼버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인도의 일부분이라 이래가지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아직도 이쪽 서인도제도 뭐 쿠바 쪽이나 이쪽에 도미니카 이쪽에서는 아직도 지역 명칭이 서인도 이렇게 그 표시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사육된 동물로서는 그 들판에 뛰어놀던 그 들소, 이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식용으로 해가지고 그 육류를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가죽도 하고 그때 하도 남획을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가서 남획을 해가지고 숫자가 줄었다가 요새는 보호정책이 해가지고 조금 그 숫자가 늘었다 그럽니다.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은 또 이 남미 쪽에 있는 그 알파카라는 동물, 이 알파카는 이제 주로 털을 잘라서 그 보온재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거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호주나 뭐 뉴질랜드 요새 제일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해가지고 제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, 이 지역에는 본래 있었던 게 소, 그 다음에 양, 이거는 그 유럽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목축을 한 거고, 본래 그 동물 아니라 그럽니다. 오히려 그 본래 그 대륙이 떨어져 있을 때 있었던 것은 그 캥거루나 뭐 이런 그 독특한 동물들이고, 이 소나 양은 지금 사육하는 두수는 많지만은 이쪽 그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에서는 나중에 전파된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쪽에서는 아직 그까지는 안 갔다 그럽니다. 그럼 오늘 이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각 그 지역별, 그 다음에 시대별 이걸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예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